자, 우리 수업을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 모델을 이해하기입니다. 교수님이 그 강의를 편하게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학습 모델을 정의하는 건데 학습 모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까지 프로그래밍을 해온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교수님은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한번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은 통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규칙, 즉 룰 베이스를 순차, 비교, 반복 등의 로직을 통해서 코딩한 알고리즘으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해결해 왔다고 봅니다. 즉 기존의 수많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와 같은 컴퓨팅 사고 방식으로 처리되었어요. 즉 입력과 처리와 출력의 순서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처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기존 프로그래밍을 보면 우리가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을 요즘엔 AI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뻐꾸기 시에도 인공지능 같이 신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 컴퓨팅이 더 이상 신기한 어떤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래밍을 저는 AI 방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은 출력을 상상하여 컴퓨팅 언어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이걸 코딩하는 것이 기존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반의 점수예요. 나연, 정연, 뭐뭐 사나라는 한 반의 학생이 있는데 국어, 영어와 수학을 다음과 같이 점수를 맞았다고 합시다.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원하는 출력은 한 반의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학생들의 합계, 즉 총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등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코딩을 합니다. 어떻게 코딩을 할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개인별로 영어와 수학의 합계를 처리할 거예요. 그죠? 영어하고 수학을 더하면 이 총점, 합계가 나오겠죠. 그럼 이 합계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큰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부여하면 이게 등수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겠죠. 이게 규모가 크면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은 다른 데이터들도 들어오는 대로 똑같은 규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2반 성적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반에 지호가 있고 미나가 있고 다현이 있고 채영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합계를 쭉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등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왜 그럴까? 교수님이 간지러워서 얘기를 해주고야 돼. 교수님 손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지고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즉 지금까지는 이게 컴퓨팅 기법의 한계다. 프로그램은 순차적이어야 되고 비교하고 반복하고 뭐 거기다 뭐 배열이라든가 기타 자료 구조를 넣어서 막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컴퓨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봤죠. 즉 우리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걸 룰 베이스로 어떻게 만들까? 내일 가장 많이 오를 주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진에 나왔는데 이 사진에서 얼굴을 추출하는 것까지는 해보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각각의 사진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손으로 어떤 쓴 필기체를 인식해 본다.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정도는 인식을 하는데 손으로 쓴 필기체를 인식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런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이제 동네 예보인데 거의 시간 단위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건지 쭉쭉쭉쭉 예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이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날씨의 어떤 입력값,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뭐 주변의 기압 배치라든가 지형,
바람, 바다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이 요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맑음이나 구름 조금, 구름 많음, 비, 폭우 뭐 이런 것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기업 배치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지형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이런 가급적, 예를 들어서 기업 배치보다 지형이 더 날씨에 영향이 클 수도 있고 바람이 지형보다 2배로 영향이 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이게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런 요소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즉 절편을 더해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정식을 하나 두고, 자, 이 가정식을 두고 이 함수가 이 함수에다가 각각의 값을 넣으면 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보고 우리가 맑다, 구름이 조금 있다, 구름이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거 앞 시간에 쭉 배웠던 건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수학식만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알려진 입력 이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날씨 데이터를 쫙 모아요. 그래서 알려진 입력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알려진 입력에 이 주변 기압이 어떻고 지형이 어땠을 때 날씨가 맑았다.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런 데이터를 쭉 보고 이 가중치와 절편을 찾아보는 방법을 완성을 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이번에 이제 화상인식의 문제예요. 자, 이 화상인식은 많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일정한 패턴, 명암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어떤 일정 패턴들은 찾았어요. 뭐 이렇게 배경을 분리해낸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예전에 어떤 홍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홍채의 크기나 홍채의 거리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해요. 이게 누구다 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이런 규칙 기반으로 어느 정도는 인식이 했어요. 근데 자, 옆에 이게 흐리긴 하지만 우리 걸그룹이네요. 이 걸그룹 중에 나연이가 누구고 정연이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라고 컴퓨터에 지시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짜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많이 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입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우리가 바로 태어난 갓난아이나 이 걸그룹 트와이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연을 누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연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이 트와이스 멤버를 계속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트와이스를 자주 봤다면 나연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눈에 문이 보여. 그러면 문고리를 잡아당겨 또는 밀어. 이런 건 뭐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문이다 라고 인식한 학습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기 때는 모르지만 이 뇌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모방해 보자 라는 부분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우리가 컴퓨터로 예측을 하는 부분을 보면 자, 이게 키와 몸무게에 의해 허리가 나온다라는 건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비슷하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185고 몸무게가 85면 이 사람 허리 사이즈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보면 우리가 일정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f라는 함수에 키와 몸무게를 넣으면 허리 사이즈가 나오는 이 함수 f를 찾는 겁니다. 이 함수 f를 찾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조사되었던 알려진 데이터를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서 근접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데이터를 규칙 함수 f를 찾는 건데 자, f에다 185에 85를 넣으면 야, 이 사람 허리 사이즈가 38인치다 이렇게 나오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키가 X, 몸무게가 Y라고 하면 이게 허리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정치를 넣습니다. 이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려진 데이터로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이걸로 훈련을 안 시켜봤는데 대충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떠한 그 영상을 찾아낸다든가 어떤 값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AI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학습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학습 모델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의 논리식이나 수학 함수를 정의해 놓고 이게 뇌의 학습 기능과 유사하게 데이터셋을 알려진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모델을 예측, 분류, 판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전 모델을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면 이걸 데이터셋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 사진 주고 강아지다. 이 사진 주고 강아지다. 쭉 여러 가지의 사진을 주고 강아지다라고 하고 어떤 사진을 주고 계속 고양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학습이 된 모델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자 스누피를 넣었더니 강아지가 한 88%의 유사도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학습 모델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 교수님은 한글로, 한문이긴 하지만 한글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 용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기본 단위가 뇌의 단위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컴퓨터에서 AI 모델의 기본 단위는 퍼셉트론 또는 노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는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나오는데 요 하나의 노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가중치의 가중합과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고 우리가 아까도 88%라고 나왔으면 앞에서 우리가 스누피가 88%라고 유사도가 나왔으면 이 88%를 강아지로 판단할까요? 고양이로 판단할까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함수가 우리가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하나의 층을 갖다가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한번 쌓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퍼셉트론을 층층이 쌓았더니 또 쌓은 걸 다시 또 나온 출력을 인풋으로 또 하나의 또 퍼셉트론을 돌리다 보니까 아 이게 좋은 어떤 학습 효과를 내는 모델이 탄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층층이 구성할지 고민과 학습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 모델 설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학습 모델 설계에서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치 예측에 적절한 모델이다. 아니면 이미지 처리에 적절한 모델, 음성학습이나 텍스트 이해에 적절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연구와 경험의 의색이 나와 있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모델이 종류별로 다르냐면 어떤 사람이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을 학습을 해야 되겠죠. 문학에 뛰어난 사람, 예술에 뛰어난 사람은 거기에 맞는 걸로 학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온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학습 모델 이론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예로 요즘에 나오는 이런 모델들을 예를 들었어요. 뭐 구글넷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런 학습 모델의 그 예시가 있고 어떤 건 이미지다. 어느 건 텍스트 분석이다. 이런 데 이렇게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별표 10개. 별표 10개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걸 이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과정은 빈 모델을 데이터로 학습해서 학습된 모델을 얻는 과정과 이 얻어진 모델을 예측 판단 분류에 활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자,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폰에 하이빅스비 뭐 아니면 뭐 세리아 어이구 빅스비가 작동했네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야,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렇게 이 빅스비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건 뭐죠? 즉 이미 학습된 모델을 그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먼저 데이터를 변환하고 수집하고 변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델을 쓸 건지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 모델을 결정해요. 여기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퍼셉트론의 층수라든가 활성화 함수, 그다음 판단 기법이나 최적화 함수 등을 여기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훈련시켜요.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이 나온 모델을 갖다가 이밸루에이션, 즉 모델을 평가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예측용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최근 가장 우리가 하드가 되고 있는 AI라는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선 자동화나 컴퓨팅 수준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꼭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학습 모델을 활용하기로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NIST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MNIST라고 교수님 편하게 읽었는데 자, MNIST라는 놈은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되는 어떤 샘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글씨로 0부터 9까지 썼는데 이게 전체 7만 개가 있고 6만 개를 훈련용 데이터, 1000개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이썬에서 자, MNIST를 임포트합니다. 케라스의 데이터셋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로드하는 거는 MNIST를 로드 데이터로 해서 트레인 데이터, 즉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게 5일 것 같은 숫자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 픽셀이 28 바이 28 픽셀입니다. 그래서 28 바이 28 픽셀에 각 픽셀 값에 0부터 255, 0이면 없는 거죠. 255까지 해서 까만색의 음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비트맵 값을 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28 바이 28을 쫙 옆으로 읽어요. 늘려요. 첫 줄, 두 줄에서 쫙 하면 아마 784개인가가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학습이 용이한 데이터로 하기 위해서 28 바이 28의 2차원 데이터를 784의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안에 0부터 255의 값은 이게 학습하기 좀 애매한 숫자예요. 그래서 벡터 값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255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0000에서 이게 뭐 몇인지 모르겠지만 0.123, 어딘 0.001 이런 식으로 안에 값으로 해서 이게 쫙 784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그 손글씨 데이터예요. 손글씨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스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자, 이 6000개에 대해서 리쉐이프라는 거는 1차원으로 변환해주고 다시 그 값을 255로 나눠라 라고 한 건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원앤 핫코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손글씨가 0, 1, 2, 3, 4라고 하면 0서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길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숫자인데 얘를 이렇게 이게 만약에 3이면 0, 1, 2, 3 하고 쭉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카테고리칼이라고 해주는데 이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불러서 원한 인코딩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이 훈련셋을 약 한 30%를 검증셋으로 띄어서 모델이 잘 그때그때 학습할 때 잘 학습하고 검증하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할 수 있게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기존의 훈련셋을 나눠줍니다. 뭐 20%를 나눠도 좋고 30%를 나눠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소스를 보면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로드하고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nlist에서 로드 데이터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손글씨가 28x 28짜리 비트맵이기 때문에 1차원의 784에 리쉐이프를 해준 다음에 다시 255로 나눠서 벡터화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값 y 값을 우리가 이 카테고리컬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원핫 엔코딩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여기까지가 이제 트레인셋이었는데 이 트레인셋을 모델에 넣기 전에 훈련셋, 밸리데이션, 이 검증셋이네. 훈련셋과 검증셋.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처리를 합니다. 우리 모델은 시퀀서라는 함수로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요.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듯이 이 하나의 퍼셉트론을 우리가 36개를 쌓았어요. 그리고 인풋은 아까 784, 28x 24죠. 그래서 인풋은 784하고 얘를 들어오는 유닛을 36개의 퍼셉트론을 쌓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판단 함수를 렐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렐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그모이드에 개선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는 층층 여기 지금 소프트맥스라고 나왔는데 이건 오타고요. 렐로는 시그모이드를 층층이 쌓으면 1이라는 게 점점 반감돼서 제 가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렐로 함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가장 액티베이트 효율이 좋다는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6층과 10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델의 이 층수를 쌓는 거를 바꿔가면서 효율이 어떻게 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렐로나 소프트맥스 이런 값들은 뭐 이게 수치 연산이다, 이미지다 이런 데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이 결과가 나오는 게 0부터 9까지 손글씨가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걸로 나오니까 즉 카테고리칼이에요. 즉 이게 분류를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는 앞전에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이 오차에 대해서 오차 역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각법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좀 더 경사각법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각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SDG라고 여기다가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학습될 때 결과가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어큐러시를 정확도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정의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검증하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에포크가 배치예요. 에포크는 학습의 반복 횟수고 배치는 쫙 한번 학습했다가 밸리데이션 셋으로 맞춰보고 하는 거의 길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크면 정교함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교하게 도달하는데 좀 느려질 수 있고요. 너무 작으면 반대일 거고요. 우리가 학습을 많이 시키면 그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어느 정도 시켰을 때 오버핏이 나오면 멈춰줘야 돼요. 즉 오버핏은 쭉 학습시키다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델이 다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모델 평가는 evalu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evaluate에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실제 테스트 셋으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로스율과 실패율과 정확도가 여기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지금까지의 소스를 보면, 자, 데이터셋을 정의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의해서 구성했고,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치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케라스라든가 텐서플로우라는 많은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런 학습 과정의 프로그램이 약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이거를 생으로 전체 코딩으로 알고리즘으로 짰을 땐 100페이지가 넘던 소스였는데 요즘에 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변환하고 모델 훈련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델이 학습된 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된 모델을 손글씨 인식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8x28에 손글씨를 만들어 보고 직접 인식시켜 보면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편의상 그냥 아주 쉽게 현재 테스트 셋에서 5개를 랜덤하게 뽑아서 얘를 엑셋이라고 해서 얘를 타겟으로 모델의 프레딕 클래스로 해서 한번 너 예측해봐 라고 이 값을 던져주고 결과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찍어보고 실제 이 아까 X테스트 5에 대해서 얘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하는 이렇게 로직을 해서 한번 예측에 활용한 걸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코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쭉 여러분들이 코딩된 내용들을 쭉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학습 시간에 보면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실행하는 걸 보여드릴 것입니다.